바로 시작할게. 저 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지? 기분 탓인가? 그 센에 497번 맞나? 497번 먼저 좀 볼게. 시단계 문제인데 일단은 A집합의 원소는 X야. 근데 뒤에서 X에 대한 설명이 들어갔는데 X에 대한 설명은 무슨 변화율?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봐봐. 얘들아, 평균 변화율 구하려면 점이 몇 개 필요해? 2개 필요해. 그러면 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이야. 자, 문제가 이거야. 그냥 0에서 3, 4, 0부터 3, 4이 있지. 거기에서 두 점을 그냥 아무렇게나 잡아. 그래서 기울기를 만들어. 그게 자연수가 돼야 돼.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근데 상식적으로 두 점 잡아서 기울기 하나 만들고 두 점 잡아서 기울기 하나 만들고 두 점 잡아서 기울기 하나 만들고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무슨 정리를 쓰자고? 평균값 정리를 쓰자고. 내가 필요한 거는 x1, x2가 아니야. 이 두 점을 잡는 게 아니라 그거에 의해서 나오는 기울기 값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러면 평균값 정리가 뭐야 결국에는? 내가 만약에 이 두 점을 잡았어. 두 점으로 기울기가 만들어지는데 이 기울기와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한다잖아. 구간 안에.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래서 뭐로 접근을 하자? 그냥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접근을 하자 이거야. 알겠지? 그러면 일단은 내가 접선의 기울기를 0부터 3 사이 범위 안에서 구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쟤를 미분 때리는 게 첫 번째. f'x가 326x의 제곱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이게 2차식이네. 0하고 3 사이에 뭐를 구해야 돼? 자연수를 구해야 돼. 요거 그래프 한번 그려봐. 아래로 볼록. 여기가 몇? 0이지. 그럼 0일 때 뭐야? 마이너스 4. 한 요점을 3으로 잡아. 3일 때 3을 대입해주면 몇 차? 54. 50인가? 그럼 봐봐. 0하고 50 사이의 자연수 개수만 세면 돼. 근데 문제는 여기는 큰 문제가 없어. 그치? 마이너스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얘가 문제가 돼. 봐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는 거는 함수 자체가 가면 갈수록 가파라진다는 거겠지. 그럼 봐봐. 여기가 x는 0이고 여기가 x는 3이야. 점점 커져. 그럼 여기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여기에서는 50이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그 이전에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 있잖아. 두 점 잡아서 50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건 아니야. 그렇지 않아? 이것 또한 평균값 정리로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접선의 기울기는 점점 커진다고 했지. 그냥 끊임없이 증가만 해. 그렇지 않아? 그럼 이전 상태의 접선의 기울기는 전부 다 50에 비해서는 어때? 작아. 그 값이 50보다는 작아. 그치? 그러면 그 접선의 기울기 가지고 평균 변화율을 거꾸로 써줄 수가 있잖아. 애초에 접선의 기울기가 없으면 평균 변화율도 없어. 그렇지 않아? 그래서 50은 떼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다시 답이 49개 49개야. 이거 이해됐니? 1일 때부터 출발, 50일 때는 불가능이야. 이유 자체가 여기서 50이고 이 전에는 50보다 항상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 근데 평균 변화율이 존재하면 접선의 기울기도 존재해야 되잖아. 이게 평균값 정리 얘기잖아. 그러면 접선의 기울기가 없으면 평균값 정리도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도 없었다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해석을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답이 49야. 알겠지? 간단하게 그냥 정리 좀 해두세요. 간단하게. 효원아, 알겠지? 그리고 성주는 말로 좀 풀어서 한번 써봐. 그것도 도움이 좀 될 테니까. 잠깐만, 나 분필이 하나밖에 없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밑에 내려갔다 와야 되는데. 혜원아, 이거 말 뜻 알겠어? 접선의 기울기가 50인 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이 50인 점도 존재하지 않아. 평균 변화율이 먼저긴 해. 근데 어차피 미분 가능하니까 똑같이 해석해도 괜찮다고. 요거랑 비슷하게 써놓니? 요 영역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50인 점이 존재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평균 변화율도 50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끝이야. 우리 다음 단원이 되게 중요한 단원이거든. 미분을 배우는 이유에 대한 거야. 극대극소 단원. 그치, 극대극소 단원 배우면서 같이 배운 게 그래프 개형이잖아. 그래서 오늘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하면서 3차함수 비율 관계 다시 한 번 더 증명하는 것까지 좀 보여줄게 한번. 근데 그 전에 그 평균값 정리. 무슨 정리? 평균값 정리. 자, 그 평균값 정리가 뭐고 증명하고 뭐 그거 하겠다는 게 아니라 너네가 좀 주의 깊게 봐줘야 되는 거, 요거를 봐줘야 돼. 봐봐. 내가 만약에 이렇게 그래프를 그릴게. 요점,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여기를 x는 k, 미분 불가능이야. 그 다음에 내가 점을 여기를 x는 a, x는 b 이렇게 잡아볼게. 자, 얘는 a, b라는 구간에서 잘못 썼다. 이거 열린 구간으로 쓰면 안 돼. 닫힌 구간으로 써야 돼. 닫힌 구간으로 써서 A, B 사이에 평균 변화율을 써줘야 되니까 얘는 먼저 A, B 닫힌 구간으로 써주고 A, B에서 뭐는 쓰기가 불가능해.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거는 불가능해. 다시 저 구간에서 평균값 정리를 쓰는 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해. 근데 지금 이렇게 두 점을 이었을 때 얘랑 평행한 직선을 여기에서 그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요거까지 였니? 그러면 얘는 이거는 가능해. 잘 봐봐. 자, B- A, FB- FA가 F'C가 되는 C인 C가 열린 구간 AB에 존재한다. 이거는 참이야, 거짓이야? 이거는 참이야. 알겠지? 평균값 정리를 충족함으로 이게 된다가 아니라 그래프를 봤더니 이 점하고 이 점을 이었을 때 평행한 직선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야. 평균값 정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더라도, 즉 미분 불가능한 점이 두 점 사이에 존재하더라도 이 평균값 정리를 의미하는 요 문장을 충족시킬 수 있다야.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분 가능할 때는 무조건 있고 미분 불가능할 때는 불확실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무조건 있고 무조건 없다 이게 아니야. 무조건 있고 그 다음에 모른다야. 그러니까 너네가 직접 판단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봐봐. fx가 뭐 어디에서 수렴해? 그 다음에 gx가 방금 수렴했던 지점에서 수렴하지 않아? 곱했을 때는 수렴하니 발산하니? 몰라. 수렴 곱하기 수렴은 수렴이다만 팩트고 나머지 상황은 모른다야. 알겠지? 그래서 직접 판단합시다야. 얘도 마찬가지야. 미분 가능하면 평균값 정리를 충족시키므로 이 문장을 충족시킨다야. 근데 미분이 불가능했을 때는 이게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모른다야. 그래프 그려서 판단해 보십시오 이 뜻이야. 알겠지? 요거랑 엮어서 생각을 해주면 돼. 얘가 수렴해, 얘가 발산해. 그러면 이 결과물은 수렴해, 발산해? 몰라. 상황에 따라서 달라. 얘도 마찬가지야. 두 점 사이에 미분 불가능한 점이 있어. 그럼 이 문장을 충족해? 몰라야. 알겠지? 그래서 얘는 위 그림에서는 참이야.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써줄게. 닫힌 구간 AB에 미분 불가능 점이 있다면 그래프로 직접 확인해야 돼. 알겠지? 그래프가 이런 게 있어. 예를 들어서 누가 봐도 미분 불가능, 미분 불가능하지. 내가 이 점에서 함수값이 일치한다고 생각해 볼게. 그럼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은 0이 나오는데 이 가운데 있는 구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인 점이 없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거는 평균값 정리를 표현하는 거지. 이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그 사이에 존재합니다가 평균값 정리에 대한 설명이잖아. 그래서 평균값 정리는 기본적으로 미분 가능할 때만 쓰는 게 맞는데 이런 표현 있지. 이 표현을 충족시키는 건 항상 미분 가능할 때만이냐? 그건 아니야. 그래프상으로 가능할 때도 있고 불가능할 때도 있어. 예를 들면 어떤 점에서 이렇게 올라가다가 이렇게 쭉 꺾여. 그러면 처음에 시작했던 이 점, 끝났던 이 점 사이에 평균 변화율과 같은 거는 이 사이에 존재하지 않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그래서 직접 판단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정리를 해주세요.
다 됐어. 이제는 극대극소로 넘어갈게. 다항함수의 개형이거든. 일단 첫 번째는 그 3차 함수 한번 볼게. 기본적으로 3차 함수는 개형이 몇 가지 존재해? 크게 3개 존재해. 자, 내가 fx라는 친구를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도록 그냥 세팅을 해줄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식이 있어. 그러면 f'x는 0이라고 하면 얘는 무슨 식일까? 몇 차? 2차? 방정식이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따라서 개형이 갈리거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첫 번째는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를 한번 볼게. 그러면 fx 자체가 x축과 두 개의 점에서 만나.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f'x가 여기서 양수지. 그럼 원래 함수는 뭐 할까? 증가해. 알겠지? 기억나니? 그 다음에 f'x가 음수지. 감소해. 그럼 봐봐.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어. 그러면 이 지점이 무슨 대? 극대라고 했었지. 기억나니? 이거 되게 많이 했었는데. 그럼 봐봐. 다시 음수에서 감소하다가 양수로 증가하지. 바뀌었어. 이 점을 무슨 소라고 불러? 극소라고 불러. 알겠지? 그러면 여기 밑에다가 점선을 따다닥 그리고 따다닥 그려서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고 다시 감소해서 증가하는 형태로 바뀌는 것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는 극대랑 극소가 동시에 존재. 극대와 극소가 둘 다 존재하는 개형이야. 그러면 두 번째는 중근을 가질 때거든. 그러면 2차 함수 f'x가 x축에 이렇게 접하지. 그러면 여기서는 극값을 갖는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도함수가 0이긴 하지만 도함수의 부호가 바뀌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
도함수의 부호는 증가 감소를 얘기한다고 했지. 봐봐. 증가하다가 0이다가 다시 증가. 극소라는 점이 혹은 극대라는 점이 생길 수가 없어, 구조적으로. 알겠지? 이건 좀 늘려서 일부러 그린 거고 계속 0인 상태가 유지가 됐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럼 봐봐.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0이긴 해. 근데 이 전 상태에는 그 곡선 자체가 증가하는 형태,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형태. 지금 보면 알겠지만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점 작아지다가 0까지 가고 다시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실근이 없는 경우. 얘는 그래프 개형이 얘랑 비슷한데 이 중간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되지 않고 어떤 양수값을 갖게 될 거야. 왜 그러냐면 이 도함수라는 것 자체가 항상 양수값을 갖기 때문에 그래. F'이라는 도함수가 항상 양수값을 갖되 여기서는 최소값을 갖지. 접선의 기울기가 가장 작은 거야. 그럼 그 이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컸어야 됐어. 그럼 봐봐. 여기에서 계속 커지고 얘는 작아져서 여기까지 도달한 거야. 원래 접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가파르게 컸었는데 이게 작아지다가 여기서 끝나고 나서 다시 커지는 이런 형태가 만들어져. 그 다음에 3차 함수 개형이 세 가지가 있다는 것까지는 납득이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거는 3차 함수의 변곡점 얘기를 할 거거든. 내가 3차 함수는 그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니? 여기 대표적인 예시를 보면 우리가 y는 x 세제곱이 있어. 그러면 얘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그러면 얘가 원점이잖아, 0,0. 근데 얘는 3차 함수니까, 아니 3차 항만 있으니까 무슨 함수야? 기함수야. 원점 대칭의 함수야. x에다가 마이너스 x 대입해봐. 그럼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지. 거기 마이너스 한 번 더 달아줘야지 원래 함수가 만들어지잖아. 이거 이해됐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약간 직관적으로 납득할 수도 있고 조금만 더 엄밀하게 설명을 할 건데 사실 진짜 엄밀하게 설명을 하려면 내 일반적인 3차 함수를 그려놔. 이거를 y는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의 d까지 써놓은 상태에서 미분 2번 해가지고 변곡점 좌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점 연결했을 때 얘랑 얘가 얘에 대해서 대칭인 걸 보여야 되는데 이거는 방금 말하는 것도 숨이 차. 그래서 이렇게는 안 할 거고 사실 가장 판단이기가 좀 베스트인 게 이게 원점이면 괜찮지. 여기까지 됐니? 자, 여기가 원점이 된다는 거는 일단은 기함수를 먼저 세팅을 해볼게. 무슨 함수를 세팅한다고? 기함수. 자, 기함수가 되려면 몇 차항하고 몇 차항만 있어야 될까? 얘들아, 다항함수 한번 생각해봐. 그냥 조금 뭐라고 해야 되지? 되게 스탠다드한 폼의 다항함수를 생각해볼게. x제곱, 그 다음에 x세제곱, x4제곱 이런 스탠다드한 폼의 그 다항함수들이 있어. 이거 무슨 함수야? 기함수. 이거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이거는 우함수. 얘는 기함수. 홀수 차수만 있으면 기함수가 돼버려. 왜 그러냐면 홀수 차수일 때는 마이너스 x를 대입했을 때 x가 탁 하고 튀어나오거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거든, 홀수 차수면. 그래서 전체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하고 덮어줘. 그럼 봐봐. 일단 요 얘기를 먼저 할게. 첫 번째 변곡점이란 f 세컨드 x의 부호가 변하는 점이야. f
f 세컨드 x의 부호가 변하기 때문에 뭐가 변할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한다야. 알겠지? 효나 이해됐어? 봐봐.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좀 어떻게 돼? 작아지지. 여길 기점으로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좀 어떻게 돼? 커져. 작아진다. 감소해. 얘는 증가해. 증가랑 감소를 표현하는 거 어떻게 해줘? 미분해. 그거에 부호를 보는 거야. 감소하기 때문에 음수야. 도함수의 부호가 감소해. 봐봐. 도함수가 감소해. 그럼 도함수의 도함수가 음수라는 거야. f의 도함수가 음수면 f는 감소. 봐봐. f가 있고 f'이 있어. 자, 얘가 음수였다는 거는 그 이전 상태로 갔을 때는 감소한다는 거지. 그게 하나가 더 달려 있어도 똑같아. 도함수가 감소해. 접선의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소리야. 점점점 작아지지. 그러면 그 한 번 더 미분했을 때는 그 값이 음수였다는 거야. 증가하지. 증가 플러스 도함수의 부호가 변하는 점. 그래서 뭐가 변한다고? 볼록성이 변해.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변한다야. 알겠지? 일단은 변곡점의 정의 자체는 그거. 위로 볼록 또는 아래로 볼록이 변한다야. 일단 첫 번째 변곡점 정의부터 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아까 변곡점에 대해서 점대칭이라고 얘기를 먼저 꺼내줬거든. 내가 기함수인 삼 차 함수를 써보면 얘는 홀수 차수의 항들만 남아있겠지. 홀수 차수만 존재해.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했던 그 얘기야. 내가 여기 x의 4제곱 더하기 2a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면 그래프 자체가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얘기를 했잖아. 요거 저번 시간에 했었던 거 기억나니? 이런 그래프면. 근데 얘는 짝수 차수들만 살아있으니까 무슨 함수야? 우함수야. 알겠지?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야. 그러면 일단 홀수 차수만 존재하니까 fx를 내가 ax의 세제곱 더하기 bx라고 써놓을게. 그러면 f'x는 3ax 제곱 플러스 b. 그 다음에 f 세컨드 x는 6ax 끝이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0,0이 변곡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그럼 봐봐. 내가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 지금 얘는 기함수를 두고 나서 변곡점이 나온다지. 그러니까 기함수 먼저 원점 대칭 얘기를 먼저 꺼내고 근데 변곡점이 원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꺼낸 거잖아. 설명을 반대로 했지. 그럼 원래대로 설명하려면 0,0이 변곡점일 때 다시 몇 콤마 몇이 변곡점일 때 0,0이 변곡점일 때 그 3차 함수는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야. 이거를 얘기하려면 반대로 부정적분을 때려줘야 돼. 근데 내가 이거 부정적분 다 써놨거든. 그렇지 않아? 원래는 이거 부정적분해서 상수 나왔지. 그 다음에 부정적분 했을 때 상수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y좌표 또한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상수를 뗀 거야. 요거 이해됐어? 여기 뒤에 상수를 붙이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0,0을 변곡점으로 만들려고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0이 되는 거를 세팅을 해주려고 그 적분상수를 쓰지 않은 거야. 원래는 설명을 이렇게 가주는 게 맞지. 근데
그게 그거 아니야 어차피? 적분상수 얘기만 안 한다면. 적분상수만 마지막은 그냥 0으로 할게. 왜? 그냥 원점 대칭을 만들려고. 이렇게. 그래서 결론은 그냥 이거야. 요 정도로 그냥 납득을 해주시면 돼요. 아까 방금 얘기한 대로 뭐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bx의 ax의 세제곱 더하기 bx의 제곱 더하기 cx 더하기 d까지 하면 이거 설명하다가 수업이 다 끝나고 그럴 거거든. 그래서 딱 요 정도로만 납득을 해주고 결론은 뭐야? 3차 함수는 근데 그냥 3차 함수가 아니야. 모든 3차 함수야.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이라는 게 존재해. 왜 그럴까? f 세컨드가 1차식이 되거든. 그럼 1차 방정식이지. 1차 방정식에 해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 그 너희가 만약에 1차 방정식을 풀었는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신형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면 안 되는 게 ax 플러스 b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해가 뭐 무수히 존재하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항상 a가 0인 상황이 베이스야. a가 0이고 b가 0이면 x는 모든 수. 그 다음에 x가 0인데 a가 0인데 b가 0이 아닌 경우는 해가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 그러면 그거 자체로 1차 방정식이야? 아니야. 얘가 1차항이 살아있는 1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항상 해가 존재해. 알겠지? 모든 3차 함수는 미분을 2번 했을 때 1차식이 되고 그 시계값이 0이 되는 점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변곡점이 항상 존재해. 모든 3차 함수는 변곡점을 갖는다. 괄호하고 f 세컨드는 0이 1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그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변곡점에 대해서 뭐라고? 점대칭이야. 알겠지? 변곡점에 대해 점대칭이야. 모든 3차 함수가 그래. 사실상 아까 내가 이렇게 식을 써준 거 있잖아. 그치? 그럼 얘는 왜 이렇게 썼다고 얘기를 했어? 변곡점 쪽으로 변곡점을 원점으로 당기기 위해서 그렇게 써준 거야, 일부러. 그럼 변곡점을 원점으로 당겼을 땐 다 이런 식의 폼이 만들어져. 왜 그러냐면 거꾸로 한번 봐봐. 변곡점이 원점인 경우는 이거 말고 없어. 어떤 변곡점의 x좌표가 0이어야 되니까 애초에 상수항이 없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2차항이 만들어지잖아, 구조적으로. 근데 적분상수가 여기서 한번 붙지. 이거는 끌고 가도 괜찮아. 왜? 0,0을 만드는데 무리가 없거든. 근데 마지막에는 적분상수를 붙이면 안 돼. 왜? 0,0이 아니라 0, 적분상수가 돼버리면 판단하기가 애매해지니까. 알겠지? 그래서 이 내용을 일단 계획문에다가 정리를 해주세요. 2개야. 그 다음에 조금 더 남아있어. 얘기할 것들은. 현아 왜 공부 안 해서 왔어? 일요일에도 나와. 제가 근데 시험이 3단원 나오는 3단원
아니 그 뒤에 쉬운 것만 나왔는데 보기 문제야 그거. 일을 생각해봐야 돼. 정리가 돼야 돼. 나는 정리가 안 돼가지고. 이번 주에 1시 이후밖에 안 된다고 했었나? 아 맞다, 까먹었었어. 이번 주 간다. 이거 왼쪽 지워도 돼? 동그라미 1번까지? 효원아, 내가 질문 하나 할 거거든? 근데 생각 한번 해봐.
저 fx식을 어떻게 표현하는 게 맞을까? 칠판 다 지울 때까지 생각을 하세요. fx식이 어떻게 될까? 이건 대답해야 돼. 진짜 이거를 대답 못하면 넌 지금까지 수업 어떻게 들은 거야? 가 돼버리니까 꼭 대답을 하세요. 칠판 지울 때까지. 잠깐만, 이거 좀 지우고.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제곱 x 이게 접하잖아. x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인수로 가져야지. 알겠지? 그럼 봐봐. 일단은 도함수 구할게. f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할 거야. 그럼 왼쪽 거 한번 미분하고 뒤에 건 그대로 써주고,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하면서 앞에 거는 그대로 써주고. 그러니까 우선은 이렇게 세팅이 먼저 들어가야 되겠지. 이거 괜찮니? 그러면 얘가 x-베타를 묶어주면, x-베타로 묶어주면 여기에서 2x, 여기 x 나오니까 3x, 그 다음에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2알파지. 순서대로 마이너스 2알파, 그다음에 마이너스 베타라고 써줄게. 그러면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점 자체가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거든.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가 왜 나오는 거냐면, 봐봐. 내가 만약에 알파 콤마 0이 있고 그 다음에 베타 콤마 0이 있어. 내가 얘를 1대2로 내분할 거야. 그럼 내분점 공식에 따르면 내분되는 비율인 3 있지. 비율의 합인 3 있지. 그리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해주는 2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 그래서 여기에 있는 3분의 2알파 플러스 베타라는 거는 그 의미가 알파 베타의 몇 대면 1대2 내분점이 돼. 다시 알파 베타의 몇 대면 내분점? 1대2 내분점이 되는 거는 알고 있으세요. 이것 때문에 하는 거야 사실. 알겠지? 그래서 그냥 문제가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문자를 하나로 더 이것 더 이걸 줘. 그럼 씨발 이거 뭐지? 하지 말고 내분점이구나 이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너네가 이 미적분에서 그 분수 관련된 식 있잖아. 그럼 극한 보낼 때 미적분 과정에서 분수 관련된 거는 웬만하면 평균 변화율 아니면 순간 변화율. 그러니까 그냥 있으면 평균 변화율, 이거를 극한 보내면 순간 변화율 나오지. 공통수학 2에서는 그 분수 관련된 그 식이 있으면 내분점 공식 이 정도 판단 가능해. 그 다음에 f 세컨드를 구해보면 요걸 한 번 더 미분해야 돼. 근데 곱의 미분법을 쓸게 차라리. 그럼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뒤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와. 3의 x 마이너스 2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 뒤에 있는 걸 미분해주면 그냥 3만 떨어져 나오지. 그래서 3x 마이너스 3베타. 그러면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베타. 즉 f 세컨드 x가 0이 되는 점은 x가 몇 분의 3분의 알파 플러스 2베타가 될 때야. 자 성주야, 그러면 이건 뭐로 해석을 하는 게 맞을까? 그러면 여기 변곡점이 떨어져 있을 거고 얘가 3분의 알파 플러스 2 베타. 그럼 결과적으로 하나, 둘, 셋 요게 같아. 근데 만약에 요 직선을 이렇게 그린 게 아니라 위에다가 이렇게 그리면 당연히 여기 평행한 직선이 붙겠지.
여기를 이렇게 접하게 만들어도 괜찮지. 시계 폼은 얘랑 똑같겠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어주고 이어줬을 때 그 길이가 위에서도 서로 같다는 결과가 나와. 그리고 문제에서 많이 쓰이는 거는 저런 약간 스탠다드한 형태가 아니라 이게 약간 기울어져 있는 거 있지. 그래서 요거를 1번, 로마 숫자 1번이라고 써놓고 로마 숫자 2번이라고 써준 다음에 3차 함수를 그냥 적절하게 그려놓고, 적당히 그려놓고 여기에서 접선을 쭉 그어주잖아.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평행한 접선 있지. 여기 기준으로 자 2점, 2점 그 사이에 무슨 점? 변곡점. 그 다음에 여기 함수값까지 해서 요 세 개의 길이가 모두 다 같고 요거에 x좌표 있잖아. 그게 다 같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 거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x축을 그려놓고 이거를 쭉 내려볼게. 여기, 여기, 여기 있지. 얘하고 얘하고 얘가 서로 같다. 요거는 그냥 알고 있으세요.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 3차 함수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그냥 빼버리면 돼. 그럼 쟤랑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잖아. 알겠지? 이 내용까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오늘 문제는 안 풀게. 시간 보고. 거의 끝나가지고 한 12분 남아가지고 이제 못 풀 것 같아. 아니 이게 시간이 아까까지 30분이었는데. 효원아, 저 증명 방법 중에서 네가 가져가야 될 게 뭐야? 내분점 해석하는 거 알겠지? 저런 분수식 나와 있을 때 그 평균 변화율 해석도 괜찮은데 내분점으로 해석하는 것도 중요해. 이거 왼쪽 지워도 되니? 쭉. 요게 마지막인데 4차 함수는 막 3차 함수처럼 비율관계 뭐 있긴 있는데 굳이 싶어. 나는 좀 효율을 중요시해서. 그리고 외우는 거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약간 꼭 알아야 될 건 다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주의거든. 근데 4차 함수 비율관계는 좀 에바야. 그래서 일단은 봐봐. 일단 4차 함수 개형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어야 돼. 아, 4차 함수는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어
라고 생각이 돼야 되는데 이걸 판단할 때 이 방법도 괜찮은 방법이야. 그러니까 이게 내가 고등학교 때 학원 다닐 때 그때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방법이거든. 너네가 생각했을 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래프 개형이 몇 차 함수랑 비슷하게 생겼어? 이렇게 올라오는 2차 형태지. 올라오는 것까지. 그러니까 이게 증가 감소 이 관점에서 봐주면 돼. 그럼 얘는 2차 함수 개형이랑 유사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가는 2차 함수 개형이 더해지는 형태야. 그래서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냐면 봐봐. 1차지. 내려가기만 하니까. 올라가니까 2차지. 다시 떨어지니까 3차. 다시 올라가면 4차, 5차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만 하면 4차 함수의 형태잖아. 근데 이게 하나가 더 추가가 됐으니까 5차 함수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준 게 아니라 그때 내가 수업을 듣고 아 그러면 2차? 2차? 오 오케이 이렇게 된 느낌이 알겠지? 이건 좀 지울게. 그러면 요 개형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요거 fx라고 잡을 거야. 얘는 극대 극소가 뭐야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해. 극대 극소 얘기할 때는 도함수의 부호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치? 요 f'x는 0이라는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이 어떤 근의 형태를 가지고 있어야 될까? 서로 다른 세 실근. 알겠지?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올 만한 개형이 자 이렇게 떨어지기만 하면 1차지. 그 다음에 여기에서 3차 함수 개형이 이렇게 나오는 경우야. 그럼 봐봐. 지금 뭐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3차 함수 개형 있잖아. 거기에 이쪽으로 떨어지는 게 하나가 추가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이게 2차 함수에다가 뭐 아니에요? 아니고 여기는 떨어지기만 하니까 1차. 그 다음에 이렇게 웨이브를 타니까 3차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개형 자체를. 그래서 이쪽이 1차, 이쪽이 3차. 그러면 얘는 극대 또는 극소만 하나 존재해. 여기까지 괜찮니?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 3차 방정식이 실근 하나를 갖거나 아니면 실근 플러스 중근을 갖거나 둘 중 하나. 여기까지 괜찮아? 그 다음에 요 세 번째 개형은 진짜 2차 함수랑 완전히 동일한 개형이 있어. 요거는 그냥 y는 x의 4제곱꼴 요런 애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만약에 0이지 0에서 무슨 점을 가질까? 변곡점을 가져. 3차 함수가. 그리고 거기에 접하는 형태야. 근데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냥 이런 개형도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4차 함수는 크게 두 가지가 많이 남아. 1번하고 2번. 근데 이런 개형도 있다. 문제 낼 때 이렇게 단순한 개형으로는 좀 내는 게 그렇지. 그래서 4차 함수 개형은 극대 극소가 모두 존재하는 개형 혹은 극대 또는 극소가 하나만 존재하고 여기서는 접선의 기울기가 뭐 최소가 되든 0이 되든 둘 중 하나. 알겠지? 그래서 이거를 분리해 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3차 함수가 여기에서는 실근을 가지면서 여기서는 중근을 갖는 이런 형태거든. 근데 만약에 얘가 저렇게 되지 않고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스무스하게 올라가면 얘는 3차 함수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돼 있는 형태야. 알겠지? 근데 얘도 보면 여기 극소 하나만 있잖아. 얘는 그래프 자체가 이렇게 요런 류의 삼참수 있지. 이 점이 요 점이야. 알겠지? 변곡점에서 접하는. 그래서 x-알파의 세제곱골. 뭐 그런 애들밖에 안 돼. 근데 그것까지는 약간 좀 과하고 딱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요 내용만 정리를 해주십시오. 하... 57번 여기까지만 할게.